안녕하세요. 5월 28일 수요일 필리핀의 최신 소식을 교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민 여러분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주요 뉴스들, 저희가 필리핀 주요 언론 보도들을 중심으로 좀 간추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한인 대상 범죄 소식입니다. 특히 그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 BGC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월 17일 밤이었죠. 11시 40분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BGC 나인스 애비뉴에서 한국인 두 분이 무장 강도를 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아, 드디어 용의자가 특정됐군요. 그 경찰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따객 경찰이 CCTV 분석 같은 걸 통해서요. 아담과 존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용의자 두 명을 강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전에도 차량 절도나 강도 전과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어요. 아, 전과자들이었군요. 메트로 마닐라 광역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 NCRPO 청장이 이 용의자들 곧 체포될 거고 또 반드시 처벌받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추적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부디 신속하게 검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앙헬레스 시티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아, 네. 그 지난 4월 21일이었죠. 앙헬레스 코리안타운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피살된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용의자들은 이미 체포가 돼서 지금 필리핀 국가경찰 PNP에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교민사회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외교부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5년간 필리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적지 않은 숫자죠.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필리핀 당국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일단 경찰 가시성을 좀 높이고 또 BGC 관할 경찰서 인력을 100명 이상 늘린다고 하고요. 다국어 안전 표지판 설치나 심지어 경찰들한테 한국어 교육까지 시킨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까지요? 글쎄요,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치안 강화로 좀 이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죠. 특히 인력 증원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범죄 감소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무인 단속 시스템 NCAP가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맞아요. 대법원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서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가 5월 26일 월요일부터 NCAP 단속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MMDA만 이걸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첫날 단속 건수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그 첫날 총 1,112건의 위반이 적발됐는데요. 이게 NCAP 중단되기 전 같은 요일, 그러니까 5월 19일에는 3,982건이었거든요. 아, 그럼 예전보다는 좀 줄었네요. 네, 일단 수치상으로는 줄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여전히 교통표지판 무시나 에드사 버스 전용차로 불법 이용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NCAP 재개와 관련해서 운전자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NCAP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짜 온라인 링크가 막 돌고 있다고 합니다. MMDA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거 절대 공식적인 링크 아니고 여기 접속해서 차량 번호판이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걸 놓고 사기를 치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MMDA의 공식 NCAP 웹사이트는 지금 준비 중이고 다음 주쯤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전까지는 어떤 링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네요. 그럼 MMDA는 이 시스템을 더 확대할 계획도 있나요? 네, 그 에드사나 CO5 또 커먼웰스 에베뉴 같은 주요 도로에 AI 기반 CCTV 카메라를 1,00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대나요? 와. 네, 근데 여전히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투명성이나 공정성 같은 걸 지적하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요. 기술 도입이랑 실제 운영 사이의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술 발전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도 계속 생기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지진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이었죠. 오후 12시 17분쯤 쾌선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쾌손주 어디쯤이었나요? 피해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필리핀 지진화산 연구소 피볼스 발표를 보면요. 진앙은 쾌손주 제너럴 라카르 북서쪽 약 24km 지점이고요. 진원의 깊이가 6km로 상당히 얕은 편이었습니다.
아, 얕은 지진이었군요. 그래서 메트로 마닐라에서도 많이 느껴졌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닐라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규모 5.1이면 사실 작은 지진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행히 아직까지 보고된 큰 피해는 없다고 하죠. 네, 현재까지는 다행히 그렇습니다만 파이볼크스에서는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고 또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이 잦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네, 이번 지진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워 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한 문제부터 교통, 그리고 자연재해 소식까지 교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뉴스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요. 교민 여러분 모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특히 요즘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항상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필리핀의 주요 소식들 알기 쉽게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